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트위터 2020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1회차 트위터 만나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트위터 그리고 SNS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을 각각 따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모바일 버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는 이 시대에 있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가 SNS, 즉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오래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를 나중에 사용을 해볼 것인데, 그에 앞서서 그 트위터를 커다랗게 묶고 있는 이 SNS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SNS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SNS란 이 교환에 적혀 있는 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요.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SNS가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유, 메시지 서비스 등 공통된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서비스의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SNS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가 각 차이는 있지만 SNS는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를 팔로잉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맺기, 영문으로 프렌딩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이용자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용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개적, 준공개적,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포스팅은 공개적이고 준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시지나 채팅과 같은 기능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는 미디어 공유 기능으로 넓게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포함될 수 있지만 SNS를 기반으로 사진, 음악,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객체들이 공유되고 나아가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는 네트워크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SNS는 한국에서 출시된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해외에서 출시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SNS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4%, 무려 세계 1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죠.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각자의 SNS나 카카오톡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직장인의 하루 일상을 살펴보자면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죠. 집을 나서면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장착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평상시 즐겨보던 영상 콘텐츠를 청취하며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의 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흔한 광경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팔로워의 글을 확인하며 공감, 댓글, 공유 등이 공감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식이나 안부를 주고받죠. 언제 어디서나 SNS 접속이 가능한 한국입니다. 또 그런 시대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한 사람이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오프라인 광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버스 차량 광고, 정류장 광고, 건물 5개 광고, 지하철 광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눠주는 전단까지 수많은 광고를 경험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광고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저 역시 오프라인 광고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보다 1인 방송 또 유튜브가 텔레비전 뉴스보다 카드 뉴스가 대형 백화점의 푸드코트보다는 SNS에서 뜨는 작은 매장 하나가 대형 스타보다 인플루언스가 인기를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여 지갑 없이 어디든 다니죠. 세상에 없던 가상화폐가 나온 지도 이미 꽤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는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마케팅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람과 소통하고요. 쇼핑하고 학습하며 정보를 검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주일 평균 시간은 10시간 17분이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시간 28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8분의 1이 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하루에 1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사람은 97.8%에 달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접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보급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SNS 마케팅은 결국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다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SNS의 시작은 소통이나 끝은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SNS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관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SNS를 개설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계정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무료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SNS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냥 개설했다고 해서 그 채널을 봐줄 사람은 없겠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SNS 채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직접 비용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고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SNS 채널은 마케팅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동등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료로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채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매일 신경 쓰고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채널을 방문한 사람에게 정성 어린 답변을 남기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심도 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받아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라서 일반 개인이 SNS를 할 때와 SNS 마케팅을 할 때는 달리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운영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중소상공업체라면 SNS 분야는 전문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년층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를 맡으면 그저 채널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SNS 운영 방법이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업무를 확인해줄 상사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죠? 자, 다양한 SNS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SNS, 과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와 특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싸이월드는 요즘 주춤하지만 예전에 한국에 아주 열풍이 불었던 SNS입니다. 싸이월드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 스타들이 쓴 글들을 싸이월드 글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뭐 비에 젖는다? 뭐 이런 글들 뭐 약간 그 감수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혼자서 써내려간 시 같은 그런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언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참 추억의 SNS죠. 또 아쉽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돌풍을 일으켰던 SNS가 뭔지도 모를 때 사실 SNS의 개념을 만들고 탄탄히 굳혔던 그런 곳이 싸이월드인데 사실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클럽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성적인 SNS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세 페이스북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에 보통 글을 올릴 때 분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분류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네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적은 그런 글들을 재밌게 이렇게 돌려서 짤처럼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서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여러분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보통 이제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또 식당 이런 걸 올리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요, 한국 제1회 카카오톡에 부속된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로 올리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보면 아이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것을 올려놓고요.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 엄마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트위터 왜 이럴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각 그 SNS별로 어떤 특징을 뽑아놓은 글이 재밌어서 한번 제가 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이라는 것을 나스미디어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자, 역시 부동의 1위는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사용률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 67.8%, 다음을 인스타그램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51.3%, 밴드 36.7%, 카카오 스토리 33.7%, 트위터 16.2%, 카카오 그룹 14%, 그리고 텀블러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렇게 한국 것과 또 외국에서 온 SNS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트위터, 우리가 학습할 트위터도 아직 순위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쌍방향성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SNS에서 실현되는 관계나 소통 방식은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3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관계는 전통적인 미디어 의제 설정과 게이트 키핑이 점점 약화되고 새로운 의제 설정 기능과 게이트 키핑, 특히 능동적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줄임말이죠. 사용자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거나 사이트 내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갖는 등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인터넷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SNS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서비스 형태를 말하는데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개념을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와 개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시켜 인맥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SNS는 사이버 공간의 기초에 사이버상의 인맥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킹 가치를 찾아가는 참여형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SNS는 개인 홈페이지 형태의 블로그와 유사하지만 개인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NS는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개인을 표현하는 데 보다 쉽고 빠르게 해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SNS는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인터넷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개인 대 개인 간 관계 맺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이죠. 이와 같이 SNS는 개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라인 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카페 등 커뮤니티가 정보 공유를 중시했다면 SNS는 사람과 맺는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는 초기에는 유선 인터넷 인프라에 기반에 탄생했지만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론적 측면에서 볼 때 SNS는 사이버 공동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론은 인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고 사이버 공동체란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을 기반으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SNS의 기능은 크게 프로필, 콘텐츠 생산, 관계 맺기, 커뮤니케이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과 콘텐츠 생산은 신상정보, 취미, 관심사와 같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거나 사진과 동영상 등 시스템 안에서 콘텐츠를 사용자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계 맺기는 일촌이라든지 친구 맺기, 팬 되기 등 개인 간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은 지인들을 목록화해 시스템에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이에 해당하며 커뮤니케이션은 각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함은 물론 이메일, 채팅, 메신저 등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SNS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는 서비스 제공의 특징에 따라 블로그형, 니치형, 폐쇄형,
영상 중심형 등으로 기능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블로그형은 특정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간 생각, 알리고 싶은 주장, 느낌 등을 공유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SNS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도 합니다. 폐쇄형은 기존 회원의 가입 권유나 초대 없이 해당 SNS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기존 회원과 유대 관계를 맺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영상 중심형은 웹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SNS의 특징은 그 기능만큼이나 다양합니다. SNS는 즉시성, 공유성,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집단 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시성은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에 따라 SNS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SNS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도 쉽고 편리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트위터는요, 이런 SNS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트위터라는 뜻은 지적이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제잘거리듯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의 미니홈피의 친구 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주요 기능은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우라는 기능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을 팔로워로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합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팔로워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관심 있는 유명인사를 등록해 놓고 그들의 동정을 파악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뭐라고 있건 모바일로 남기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트위터에 남겨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트위터는 활용 여부에 따라 단순 일기장, 속보 전달, 메모장, 마케팅 도구, 펜팔 등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twitter.com이고요. 사용자의 트위터 주소는 @id로 표기가 됩니다. 트위터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으로 블로그보다 쉬운 인터페이스, 미니홈피보다 즉각적,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을 자랑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트위터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트위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